안녕하세요, 원장님. 성형수술을 다짐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사실 성형수술도 어느 정도는 타고난 부분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새삼 많이 생각이 많아지네요. 사람마다 외모, 성격, 배경, 지능 등 여러 부분 다양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든 태어날 때부터 강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면 요즘 참 여러 갈래로 생각이 많이 드네요. 원장님 흔히 말해 타고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형수술은 표면적으로 바꾸어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치료하는 것도 비중이 큰 것을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해 오시면서 타고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감정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어렵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길까요? 저도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를 굉장히 느끼고 삽니다. 웃긴가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성형외과 의사라고 있는 사람이 뭐 열등감이랑 박탈감 느끼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좀 웃긴가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안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보면서 또 한편으로 느낀 거는 뭐냐면요. 뭔가를 주면 뭔가를 뺏어간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아주 특출난 외모를 줬다. 그러면 건강을 안 주거나 또는 뭐 금전적으로 아주 행운이 있는 그런 사람 있다면 또는 뭐 가정사가 아주 뭐 힘들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저는 살면서 계속 봐요. 그러니까 외모로만 보면 확실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모가 조금 부족했던 분이 성형수술을 통해서 외모가 개선되고 나서 굉장히 밝아지고 굉장히 자신감 넘쳐지고 삶이 되게 해피해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모를 개선시키고자 모든 인생에 몰빵을 하고 20대, 30대 초반을 보낸 분이 뭐 나름 본인 계획대로 수술을 다 하고 만족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좌절감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미디어라는 거, 매체, 뭐 SNS, 방송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예쁘고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만 나오죠. 판타지예요, 판타지. 근데 우리 현실 삶은 어때요?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돈도 좀 벌 것 같고, 여유로울 것 같고, 되게 행복할 것 같고, 막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 뭐, 심지어 제 아들한테도, 의사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람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대접도 못 받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되게 웃긴다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그러면 취직을 하면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내 앞가림하고 내 가정 꾸리고 내 부모를 봉양할 수 있었어요.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근데 지금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세요. 본인 몸 건사하기 바빠요. 부모, 가정 조금 버거워해요. 맞벌이 아니면 소실이 힘들잖아요. 그만큼 사회가 치열해졌어요. 그런데 방송이나 TV에 나오는 거를 보면 다들 그렇게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 맛집도 잘 다니고, 좋은 데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명품도 싸지르고, 집은 또 왜 이렇게 궁궐 같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먹고 사실 수도 있어요. 저 사실 지금 눈이 살짝 충혈돼 있는데, 어제도 3시간 반 잤고요. 오늘도 수술하고 있는데 막 등이 깨질 것 같고 아프고요. 그리고 6시에 첫 끼 먹었고요. 집에 오자마자 방송 키고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식사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흔히 말하는 짬밥 있죠. 병원밥 먹고 지금 온 거거든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잘 사는 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걸 보면 저는 그래요. 그냥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면서 나름 보람을 느끼고 내가 열심히 살면서 내 자신에게 너 오늘 잘 살았어 라고 내 자신한테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학교 다닐 때 와, 저 새끼는 공부도 잘해. 저 새끼는 키도 커. 저 새끼는 돈도 많아. 아버지가 뭐래.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보고 듣고 하면서 자라죠. 제가 병원 한 얘기 해드릴까요? 병원 오픈할 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은행 대출로만 병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병원을 차려줬어요. 시작점이 같질 않아요. 저 그 대출금 다 갚는데 8년 걸렸어요. 8년. 근 10년 걸렸어요. 대출 다 갚는데. 근데 그 친구는 그동안 뭐 부모님이 차려준 병원에서 번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샀어요. 물론 물려받은 거 한 채랑 하나를 더 샀지. 그래서 그 친구는 아파트가 두 채지. 예를 들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시작점이 달라요. 저희 세계에서도. 그러니까는 열등감, 박탈감 안 느낄 수 없죠. 인스타 같은 거 보면 모 선배님은 맨날 골프 치러 다니세요. 일주일에 3번, 4번, 5번 치러 다니세요. 골프장 한 번 가면 한 4, 50만 원 쓰거든요. 근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을 그렇게 비우고 다닐 수 있는 여유가 부러운 거죠. 부자의 정의가 뭐냐? 그 얘기도 한번 그냥 얘기 댓글에 있어서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정확한 얘기. 서울역에서 그 노숙하시는 분이 부자일까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부자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다 이건희 회장님이 부자라고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의 정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으면 돈 때문에 못하지 않으면 부자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 때문에 못하지 않으면 부자래요. 부자의 정의는. 뭐 100만 원이 있고 1000만 원이 있고 1억이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 때문에 못하지 않으면 부자래요. 그런데 서울역 노숙자는 부자래요. 왜? 그 당시 제가 그 글을 봤을 때가 뭐 한 고등학교 그때 무렵인데 돈 1000원이 있으면 소주 한 병 새우깡 하나를 갖고 하루 종일 행복하게 그거 꼴짝꼴짝 마시면서 행복할 수 있는 노숙자가 더 부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희 회장은 그때 막 돈 벌려고 회사 키우려고 잠도 못 자 해외로 다녀 이러면서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스포츠카 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용인 스피드웨이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스포츠카를 좋아했는데 스포츠카 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사 키우고 돈 버니라고. 차가 있으면 뭐해. 타질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가가지고 거기 차 10대 세워놓고 한 바퀴씩 10대 갖고 10바퀴 돌고 집에 간다잖아요. 얼마나 그게 행복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모가 좋아지면 분명히 삶에서는 치트키처럼 뭔가 좀 수월하게 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SNS, 방송 이런 것들은요. 판타지예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보는 동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모두 다 치열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러니까 그 박탈감이나 열등감은 내가 만드는 기준이지 내가 100만 원이 있고 누가 1000만 원이 있어서 내가 900만 원어치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